부등식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기본 성질은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동일하지. 부등식 성질.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로 할게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성립한다. 양변에 같은 양수를 뭐하거나 뭐해도 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그지? 세 번째 뭐야?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죠. 중학교 때 배운 성질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일단 1차 연립 부등식을 다룰 거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부등식 풀이 순서는 방정식이랑 동일하지. 단 요 성질들을 써서 부등호 방향만 잘 확인을 해주면 되죠. 만약에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의 해를 구한다 라고 하면 A가 양수면 X는 조건식에 대한 형태를 잡을 수 있어야 돼. 그치? 그게 수만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죠? 양수니까 양변 양수로 나누는 거죠.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죠? 세 번째, A가 0이라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부정과 불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A가 0이야 만약에, 그럼 좌변이 뭐가 돼? 0이 B보다 크다지. 그지? 그럼 두 종류로 생각해야 되겠지. B가 어떨 때? B가 양수일 때. 그죠?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좌변이 0인데 B가 양수야. 그럼 양수보다 큰 0이라는 건 존재해야 돼. 안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답을 할 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죠? B가 0이야. 마찬가지로 어때? 0보다 큰 0은 존재하지 않죠. 불능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일 때 불능인 거지. 그죠? 등호 위치는 이렇게 따져주면 되죠. B가 음수야. 그럼 어때? 항상 성립하지. 그지? X의 값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그죠? 음수보다 큰 양수는 늘 만들어지는, 0은 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가 무수입하는 상황을 부정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얘기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근데 우리가 실수와 허수에 대한 구분을 해놨지. 수의 체계에 이제 허수도 들어가 있는 건데, 부등식을 사용한다는 건 배소 비교죠. 위치 비교지. 부등식을 사용하거나 좌표 평면으로 가는 말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무슨 전제? 실수 전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해. 모든 실수. 괜찮죠? 자, 그래서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범위 조건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여기서도 하나 했으니까 3번 정도만 해볼게요. 자, 미지수가 껴있는 상태지 부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죠.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일단 풀이 방법은 어떻다고? x는 x키, 상수는 상수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1차 부등식의 해법이죠. 맞아? 전혀.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쪼개야 된다고? 지금 부등호 방향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지? 그럼 양음을 구분 지어 놓고 0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서 등호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치? x에 대한 다시를 구하.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x의 개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빼어지는 쪽이 작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 범위는 뭐야? x의 개수가 양수일 때. 양수라면 부등호 방향은 그치 같아요. 그럼 그 양변 그냥 나눠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A는 C가 되는 0이 되는 상황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얘는 일단 안 쓸게. 음수부터 보자고. 음수부터. 아니 따로 봐야 되겠다. 음수부터 보자. A가 C보다 작다. 그럼 개수가 음수라는 얘기지. 그지? 음수인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꿔줘요. 그지? 세 번째. A가 C일 때. 그럼 뭐야? 지금 부정 상황, 부정일 될 수도 있고 여기 이 상황 보는 거지 지금.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지 좌변이. 어떤 수보다 작다로 가는 거죠? 그지? 그럼 얘에 대한 양영은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얘는 0이 된 거야 지금.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양수가 될 수 있죠. 떼어지는 쪽이 작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맞아? 양수일 때는 양수보다 0은 항상 어때? 작지? 그럼 항상 성립하니까 해는 뭐가 돼?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되죠. 맞아요? 이해가 안 가. 다시 좌변이 0이 돼요. 우변이 양수인 상황을 봤어요. 0은 양수보다 항상 작아요. 그럼 x의 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늘 성립한다죠.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이런 상황을. 수 하나면 얘기할 건데 특정 조건 안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한다는 건 뭐야?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죠? 그 다음 D하고 B하고 같아요.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0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있어 없어? 0이 0보다 작다. 성립할 수가 없죠. 해는 없다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해는 없다. 다시 말해 얘가 음수일 때 음수보다 작은 0은 있어 없어? 없다지.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이 쓰면 된다고? D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얘가 0이거나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해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불능 상황이라고 했죠? 이해 갔나요? 그럼 조건에 따라서 풀어주면 되고 미지수가 낀 경우 14-2 옛날에 막 중2 때 A급 원리에서 이런 거 풀면 나오죠. 양수전제야, 그지? 부호 생각도 항상 해줘야 돼요. 양수전제에서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수는 최소 3에서부터 10까지라는 얘기지. y는 최소 2에서부터 6까지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은 어떻게 돼? 최소들의 합. 그지? 최대한의 값은 최대들의 합으로 오겠지. 맞아? 그래서 간혹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 때 그냥 거쳐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단원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최소들의 합, 최대들의 합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상식선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x에서 y를 빼려고 해. 그지? 뺄 셈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야? 부등식의 범위는 항상 그 식의 값이 최소 최대 범위가 되는 거야. 연속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뺄셈이 최소가 되려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때지. 그지?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에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죠. 맞아?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최대 상황이 되겠지. 그죠? x자로 빼요. 8. 이게 음수까지 들어가면 아주 골치 아파지지만 양수 범위에서만 나오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곱셈의 최소 상황 언제겠어? 그치, 최소끼리 곱할 때. 그죠? 곱셈의 최대 상황 언제겠어? 60. 최대끼리 곱할 때. 이렇게 가죠. 나눈다고 하면 나눈 결과의 최소 상황. 나누는 수가 어떨수록 양수 전제에서 클수록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 3을 6으로 나눌 때. 그지? 최대를 최소로 나눌 때가 가장 크죠? 최대 얼마? 5. 상식선에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조건 문제는 중요해요. 조건 문제 중요하고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연립이야. 연립의 개념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동일하지만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른 것 뿐이야. 그리고 그동안도 계속 해왔던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단원으로 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뭐냐? 연립 1차식으로 세워진 부등식을 연결해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범위를 찾는 게 되지. 방정식의 해는 값을 찾는 일이라면 부등식의 해는 범위를 찾는 일이죠. 맞아? 그래서 부등식은 전부 다 수직선으로 가요. 오케이? 일단 기본적인 풀이들은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 있어. 1차 대 1차. 두 번째는 연결 지어 놓는 경우가 있어. 얘한테서 주의할 거는 방정식에선 상관이 없어. 왜? 등식은 좌변우변 자리를 바꿔도 어때? 상관이 없죠. 성립하지 계속. 부등식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1번, 2번, 2번, 3번으로 끊어줘야 돼. 왜? 1번, 3번 들어가면 B에 대한 전제가 사라지는 게 되지. 맞아? 그래서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건 1번, 2번, 2번, 3번으로 끊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값. 절대값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 절대값의 풀이 기준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기본 풀이 1차 대 1차 풀이 들어가 있는 거. 분수가 좋아? 소수가 좋아? 민서야, 분수가 좋아? 소수가 좋아? 분수? 그럼 소수로 할게요. 자, 하나만 풀게. 기본 풀이니까 3번. 각각의 풀이는 1차 부등식의 풀이지. 중학교 때 했던 거. 기본 풀이라 한 문제만 할게요. 내가 중2도 가르쳐봤는데 제일 화나는 게 뭔 줄 아니? 공평하지 못해. 위에 몇 배 해야 돼요? 위에 몇 배 해야 돼? 위에 식 몇 배? 10배. 그럼 꼭 얘를 안 곱해. 그럼 얘가 화가 나지. 공평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잘 곱해주세요. 얘는 몇 배? 몇 배? 100배. 정수인 개수를 받게끔 늘 해주잖아. 그지? 그럼 얘도 꼭 이거 안 곱하는 애들이 있어.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했지? 이렇게. 정수인 개수 만들어주고 x는 x끼리 7x가 21보다 커요. 얘는 얘 1로 이항하면 98x가 150이면 마이너스 4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가지? 이항 정리해주고 양변? 보통 x의 개수를 양수로 잡는 쪽으로 이항하는 게 좋죠? 그럼 어떻게 돼? x가 3보다는 크고 x가 6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대. 말 되냐 돼? 그런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꼭 작은 거 다음에 큰 거 쓰는 애들이 있어. 수직선에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3이죠.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두 조건을 동시 만족시키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답은 뭐야? 얘가 없다죠. 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릴 때는 반드시 어디로? 수직선으로 가서 해결을 해요. 일단 두 번째 형태. 이렇게 나오는 애들. 저도 어디? 3번에 갔다가 없어요. 아, 미안해.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연속적인 부등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애들 끊어줄 때 어떻게 해라? 1, 2번 2, 3번 으로 끊어줘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이항 정리하는데 x가 양의 범위에 오도록 x가 마이너스 3 이상 얘는 9x가 9 미만 그럼 x가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이죠? 그치? 수직선에다가 작은 수 왼쪽 큰 수 오른쪽 조건 다를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줄 범위 어렵지 않지?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이렇게 해요. 연립은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은 순서를 맞춰서 끊어줘야 돼요. 부등식에는 약간 좀 퍼즐 맞추기 같은 약간 좀 수리력보다는 위치를 잘 잡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지. 그지? 얘도 그거야. 해의 범위를 줘놓고 얘의 해의 범위를 줘놓고 미지수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그럼 미지수가 없는 애는 풀리죠? 풀어. 3x 플러스 4가 17 플러스 5x 마이너스 5 이거는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2a 맞아? 끝까지 해의 범위를 구해요. 해가 나와 있으니까 x가 2x가 커요. 12양 마이너스 8보다 3x가 작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보다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3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렇게 가지? 그럼 봐봐. 어찌됐든 이런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보면 어떻게 생긴 거겠어? 수직선으로 가면 b고 4죠? b, 4보다 작고 미안해. x가 b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해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구야?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짝꿍만 잘 맞춰주면 되지. 그럼 뭐야? b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3 곱하면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에요. 하고 a, b값 구하시면 되죠. 이거는 풀기 전에 연립부등식에서 다 했니? 네, 등식으로 쓰는데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2에 플러스 2는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4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이 있어. 그럼 얘는 이미지랑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수직선에 표시를 했을 때 부등식은 늘 수직선으로 간다야. A랑 B 두 수가 있지. 그지? 근데 해가 없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 큰 애보다 A가 A보다 크다. 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A, B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A가 B보다 셋쪽의 위치에 있어야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지. 조건 문제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미지수가 껴있는 상태로 나온다면. 그다음 또 해가 없을 때 함수를 기준으로 포함 없이 양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그지?
함수를 기준으로 한 놈은 개부터 시작, 한 놈은 개 빼고 시작이지. 그래서 겹쳐 안 겹쳐? 얘는 완전히 맞닿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겹치지는 않는 거야. 얘는 따지자면 한 줄을 남겨놓고 반대 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거지. 안 겹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뭐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지. 그래서 해가 없도록 하려면 이런 그림들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걸 생각하고 이번을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또 연속하는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끊어서 1, 2번 2, 3번 끊어서 내가 해가 없어야겠어. 그치? 그 다음 어떻게? x의 범위 그대로 구해요. A. 그지? 끝까지 해의 범위를 구하고 지금 얘네 둘은 위치가 겹쳐도 해가 없을 것이고 이거지. 이 상태니까 이 상태 또는 이 상태 또는 이 상태가 되겠지. 맞아. 겹쳐도 해가 없을 것이고, 그쵸? 위치상으로 누군가보다 작다로 가는 애 있죠. 걔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부등호는 결국 위치 문제야. 왼쪽 오른쪽에 대한 얘기. 좌표평면으로 가면 상하로 가는 얘기. 그러니까 얘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두 개로 골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누구보다 커? 누구?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보다. 누구보다 작아? 누구?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그럼 위치상으로 얘가 얘보다 어느 쪽? 작은 쪽, 큰 쪽? 그지? 얘가 큰 쪽. 그지? 그 위치가 겹치더라도 해는 없어요, 그지? 등호까지 들어가요. 이해가?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요. 겹쳐도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 확실한 그림은 갈라져야 돼. 그지? 근데 겹쳐도 해는 없네? 그럼 등호를 넣는 거야. 겹치면 안 되네? 그럼 등호를 안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 곱해요? 새로운 또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지? 뭐 틀렸냐? 너가 왜 2야? 너가 5잖아. 너가 왜 5야? 너가 2지? 미안해. 그때 A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5. 위치 문제 어떻게 한다? 부등식 문제는 반드시 수직선으로 간다. 수직선에서 해의 범위, 특정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위치 그림을 그려요. 그지? 그린 다음 위치 확실히 잡아주고 위치 잡는 게 부등호 잡는 거야. 부등호 잡아주고 겹칠 가능성 생각. 이렇게 가면 돼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그 정석대로 풀려면 기호안의 식이 0이 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양의 범위로 갈 거냐 음의 범위로 갈 거냐를 따져서 풀어야 되는데 그 절대값의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언제? 어떤 수나 시계, 보통 시계 있죠? 시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있지. 정확히는 뭐 양수 같은 걸로 할까? 음이 아닌 수?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얘는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원점으로부터 거리
그지? 거리는 우리가 항상 뭘로 따져요? 양수로만 따지지. 그지?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 심플한 거. 절대값 x가 3보다 커요를 수직선에서 해석하면 이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세 칸보다. 그런 거야. 양의 방향 세 칸도 있고 음의 방향 세 칸도 있지. 세 칸보다 뭐야? 밖으로 나가는 수들이야. 맞아? 변형. 그지? 절대값의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해보자면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세 칸보다 멀어야 돼. 이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3보다 멀어지려면 이 구간도 있고 이 구간도 있죠. 그치? 고로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값이 3보다 크면 돼요. 그치? 맞니? 그럼 이렇게 되면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 그럼 뭐야? 원점과의 거리가 3보다 가깝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범위, 수직선에서 따져보면 원점과의 거리가 3이려면 음의 거리로 3 있고 양의 거리로 3 있는 거지. 그 안쪽 거리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지. 고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근데 절대값 포함 문제에서 수와의 비교를 이용하는 거라면, 그지? 수와의 비교를 이용하는 거라면 크다로 가면 바깥 범위, 그지? 작다로 가면 뭐야? 사이 범위예요. 오케이? 자, 그럼 1번. 얘도 지금 뭐야? 연속하는 부등식이지. 맞아요? 연속하는 부등식 순서 맞춰주라고 했죠?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절대값과 수 자체의 비교지. 그지? 그럼 뭐야? 절대값 정의 자체를 가지고 푸는 게 더 빨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이 크다고 가죠? 1보다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풀이는 x-3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3이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바깥 범위. 이해가요? 절대값 원점과의 거리가 1보다 커요. 이 뜻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가던가 1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 뜻이 되죠? 그 다음 얘는 작다지.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사이 범위. 왜? 원점과의 거리가 두 칸 안쪽에 있어요. 이 뜻이지. 맞아? 그럼 풀이가 좀 빨라지지. 좀 쉬워지지. 그 다음 x의 범위를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0 더해주면 이렇게 가죠. 그지? 식이 복잡해. 어디로 가? 수직선으로 가. 범위를 결정하는 수들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써요. 그지? 여기 들어가 있는 같은 조건이란 뜻이죠. 같은 조건은 같은 높이로 2보다 작거나 4보다 커요. 다른 조건은 다른 높이로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두 조건 동시에 만족시키는 두 줄 범위. 오케이? 그럼 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가자. 근데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야. 두 개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호환의 식이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의 값들을 기준으로, 그죠? 범위를 쪼개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지. 그지? 첫 번째 범위는 x의 값을 마이너스 1 미만으로 정의해 놓은 거고, 그쵸?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 세 번째 범위는 2 초과로 정의해 놓은 거지. 이렇게 쓸까?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돼? 등호가 없다는 게 문제가 돼. 전체 실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어디다가 양의 범위를 갖는 데에다가 등호를 넣어줘요. 근데 상관없지. 왜? 등호는 0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부호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풀 때 등호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은 0인 거기 때문에 음수로 계산을 하든 양수로 계산을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겹치는 두 수 중에 한쪽에만 넣어주면 돼요. 그치? 이렇게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양수로 가는 쪽에 좀 더 많이 넣기는 해. 왜? 우리 절대값 배울 때 a가 0 이상이면 a로, 그지? 0 미만이면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풀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적당한 수 생각해요. 마이너스 2. 음수죠? 그지? 그럼 부호 바꿔서 풀어요. 그지? 그럼 얘가 왜 연립부등식이냐? 어느 조건 내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조건 내에서 이런 해를 얻었어요. 그지? 연립이 돼야 되는 거지. 범위 내의 조건.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구해야 되지. 이해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지. 적당한 숫자도 0 이런 거 생각해. 0 넣는다고 생각하면 양수고 음수죠?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부호 바꿔서. 끝까지 풀면요. 0x가 2보다 작다야. 이건 어떤 얘기? 늘 성립하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인 상황이야. 그지? 왜? x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실수라면 2보다 작은 건 당연해요. 이 얘기지. 맞아? 그럼 x는 모든 실수가 되죠. 그럼 뭐야? 다시 얘랑 만족이지. 그럼 모든 실수라는 건 수직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수직선 전체 내에 얘랑 겹치는 범위는 좁은 범위. 이거 자체지. 맞아? 고로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죠. 맞아? 그럼 얘는 2 이상 3 같은 거 생각해. 양수지? 그대로 풀고요. 그대로 풀어요. 그럼 2x가 누구보다? 6보다 작아. x는 3보다 작대. 어느 범위에서? 2 이상 범위에서 3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x가 2 이상 3 미만이지. 얘를 수직선에 그리면 어떻게 돼? 마2, 마1, 2, 3이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초과 마이너스 1 미만. 그지? 마이너스 1.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얘가 나왔어요는 연립이지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뭐야? 합범위예요. 그지? 이 조건도 가능, 이 조건도 가능, 이 조건도 가능이지. 그죠?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범위를? 합쳐줘야 돼.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다시 얘는 뭐야? 2 이상 3 미만. 마지막은 합범위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닿아 있는 상태라 그랬지? 얘한테서부터 얘까지 빠지는 수 없이 연결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뭐라고 말하면 돼?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 이게 누구의 절대값 포함 부등식의 해가 되지. 됐나요? 거기 유제 14-6 있지? 2번. 2번 있죠? 얘도 수책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그지? 얘를 그냥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절대값 쪽이 작다는 얘기는 이 거리 안쪽 범위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초과 2x 마이너스 5 미만으로 놓고 그냥 푸시면 똑같이 결과 나와요. 정석대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언제나 절대값 2개 이상 들어갈 때만 이렇게 푸세요. 오케이? 문제도 동일하게 성립해요. 써놓고 쟤는 이따 푸시고. 연립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거. 옛날에는 중2범위였어, 연립 부등식이. 너네 옛날에 선행, 너무 옛날에 했어야 됐나? 옛날에 선행할 때 연립 2차 부등식 해본 기억 없니? 되게 일찍 선행을 했으면 했을걸?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야. 절대값은 이제 와서 하는 거지만 연립 부등식 자체는 중학교 과정에 있던 거예요. 자, 야영,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려고 한다. 텐트 한 개에 학생을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그럼 뭐야? 남는다는 얘기야. 그죠? 미지수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부등식에서 미지수는 몇 개? 하나야. 그지? 이
지금 1차 부등식 하는 거잖아. 미지수 2개 지정하더라도 관계식 세워서 하나의 관계로 바꿔야 돼요. 그치? 미지수 하나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을 미지수로 둘 거냐 텐트를 미지수로 둘 거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예요. 텐트 한 개에 학생을 5명씩 배정하면 그러면 한 텐트당 5씩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텐트 수를 뭐라고 하면 X라고 하면 학생 수는 5명씩 X개의 텐트에 들어가고도 12명이 남아요. 이렇게 수식 세울 수 있죠. 얘는 똑같아. 의자 문제로도 나오고 텐트 문제로도 나오고 뭐 과일 바구니 문제로도 나오고 똑같은 얘기예요. 텐트 한 개의 학생을 7명씩 배정하면 텐트가 9개 남는다고 하지. 그럼 봐봐. 텐트를 아까는 5명씩 넣었더니 애들이 남네? 얘네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명수를 늘렸어. 한 텐트당 몇 명? 7명씩 집어넣으려고 해. 그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텐트가 오히려 9개 남는다고 하지. 그럼 텐트 수가 우리 몇 개라고 놨어요? X개. 그지? X개의 텐트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남아? 텐트가 9개가 남지. 근데 봐봐. 그러면 X개의 텐트 중에서 9개 뺐으니까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 텐트 수는 몇 개야? 그치. X-9개의 텐트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죠? 맞아? 근데 사용을 한다는 얘기에서 쓰기만 하면 되지. 일단 7명씩 집어넣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마지막 텐트 있죠? 그지? 마지막 텐트에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그럼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만 들어가면 돼? 1명. 비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 마지막 텐트에 최소 1명일 수도 있고 최대 몇 명? 7명. 그지? 7명씩 집어넣고 있으니까 꽉 채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냥 남는 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7명씩 꽉 채운다. 우리가 5명씩 꽉 채울 때 5x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7명씩 꽉 채울 수 있는 텐트 수는 총 몇 개야? 지금 X-9개의 텐트를 사용하는데 꽉 채우는 거 7명씩 꽉 채우는 거는 얘 빼야 되지. 몇 개만 X-10개에만 7명씩 꽉 채워져 있는 거라고. 맞아요? 얘 가니?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X-10개의 텐트에 7명씩 꽉 채웠어요. 그지? 걔한테 최소 1명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지. 맞아? 최대? 어떻게 돼? 7명이 추가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학생 수의 최소값, 학생 수의 최대값이 되죠. 텐트를 가지고 학생 수를 정의하는 방식이지. 맞니? 그래서 수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최소 학생 수. 근데 우리가 정의한 학생 수는 이건 확실하지. 그지? 5명씩 넣으면 12명이 남는다 라고 명확히 얘기해줬죠. 학생 수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요? 의자 문제로도 나오고 바구니 문제로도 나오고 맨날 똑같아요. 어떻게? 불확실한 애까지 빼고 그죠? 나머지 꽉 채울 수 있는 양에다가 꽉 채워. 거기에다가 마지막 불확실한 애 하나 있지. 거기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 그 사이에 총개수가 있는 거야. 맞아? 총학생 수의 범위의 최소값, 최대값인 거지. 그럼 연립 부등식이 되죠. 얘가 또 이렇게 풀어요. 순서 지켜서 1, 2번 2, 3번 EX가 81 이하 EX가 63 더하면 75 그럼 X의 범위가 2분의 75 이상 2분의 81 이하지. 근데 텐트 개수는 자연수지. 활용 문제에서 전제. 그럼 얘는 얼마야? 37.5니까 3x가 38이 되던가 얘는 40.5니까 39가 되던가 40이 되던가 3개 가능하죠? 맞아? 그때 또
누구랑 누구? 텐트 수와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텐트 38이면 학생은 몇 명이니? 38 곱하기 5 플러스 12 하면 202예요. 202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할까? 순서상으로 38개 텐트면 202, 32개 텐트면 5명씩 들어가니까 207, 40개 텐트면 210 이렇게 되겠죠? 가능한 애들 모두 찾아주면 돼요. 얘 갔어? 좀 짜증나게 나왔죠? 그래요. 새로운 어떤 연산을 전개하는 상황이지. 여기 봐요.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맥시멈이 붙으면은요 이상, 그러니까 큰 쪽을 꺼낼 거고요. 그지? 크거나 같은 쪽. 미니멈이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게 돼. 맥시멈 값을 그 바꾼애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갖고. 됐나요? 그 다음에 누구? 얘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지. 맞아? 그러면 대소 비교가 돼야 문제가 시작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제를 잡아두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1번 A가 B 이상일 경우, 2번 B가 A 이상일 경우로 보면 되지. 맞아? 두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서 요걸 해결할 때 이 안의 수부터 지정이 돼야 다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누구? 항상 바로 안쪽부터 보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맥시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지. 그죠? 맞아. 차려. 그럼 얘한테 양변에 뭘 곱하면? 이게 계산해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하면? 마이너스를 한 번씩 곱해서 얘네들의 대소 비교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 이하라는 얘기지. 그럼 맥시멈은 어떤 거? 큰 쪽을 꺼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누구야? B가 나오는 거네. 맞아?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맥시멈에 B, A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맞나요? 그럼 A가 B 이상이니까 맥시멈이면 누굴 꺼내야 되지? A를 꺼내야 되는 거죠. 그죠? A가 B 이상일 때 A죠? 그치?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미니멈 A, B는 마이너스 맥시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지. 그치? 마이너스 놔둔 거. 얘는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하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 이하죠. 맥시멈은 큰 쪽을 꺼내는 거지? 맞니? 큰 쪽 꺼내는 거니까 누구? 마이너스 A 꺼내고 A라는 얘기가 되지. 그죠? 그러면 맥시멈 A, A가 되죠. 맞아요? 그럼 A랑 A는 서로 어떠니까? 같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맥시멈의 기준이 둘이 같거나 크면 같을 때는 결국 누가 나오는 거야? 그건 G가 나오는 거야. 그지? 이상 범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그냥 A죠. 그럼 어느 구간을 분리해서 풀든 결국 뭐야? 그냥 A라는 얘기니까 답은 A 이렇게 가야
오케이? 조건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기본을 하면 약간 조금씩 활용도 하고 특수하게도 다뤄보고 세자연수의 곱과합이 같을 때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다. 그 조건 문제에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 예시로 얘가 한번 보여주는 거야. 어떤 세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조건을 준 거지. 그냥 세자연수라고만 했으니까 가능성을 이렇게 두는 거지. 세자연수 A, B, C가 있는데 순서를 임의로 정해보자. 셋 다 같거나 아니면 C가 제일 크거나 A, B, C 순이거나. 그 다음에 세자연수의 곱은 세자연수의 합과 같아요 까지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떤 추리를 하는 과정을 너네가 해보라는 거에 한 예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변을 C로 나눠버린 거지. 그죠? 여기에서 A, B의 범위를 지금 찾으라는 얘기네. 그럼 봐봐.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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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수지. 그죠? 여기가 1이지. 그럼 얘네 둘이 못해도 뭐야? 양수 나누기 양수 더하기 양수 나누기 양수면 이거 양수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1보다 플러스 되는 상황이죠. 그럼 A, B의 값은 누구보다 항상 커? 1보다 항상 큰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셋이서 같을 수도 있지. 그지?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최대 상황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지. 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셋 다 같을 때 1, 같은 수분의 같은 수면 얼마야? 1. 같은 수분의 같은 수면 1이지. C를 가장 크거나 같거나로 놨어. C가 크다면 분모가 A, B보다 큰 거죠. 그지? 분모가 크다면 얘네들은 1을 넘어 안 넘어? 각각 1을 안 넘지. 그지? 큰 수로 나눈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최대 상황이 되려면 나누는 수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지. 나누는 수의 최소 상황이 세 수가 서로 같을 때죠. 맞아요? 고로 1이 될 때가 최대 상황인 거지. 고로 얘는 3 이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자연수에 대한 얘기잖아. 자연수의 곱으로 나올 수 있는 A, B의 값은 뭐 또는 뭐야? 2 또는 3만 되겠지? 맞아? 그러면 A, B가 A, B가 2일 때 볼 수 있죠. 그지? C는 아하. 그리고 A, B가 3일 때. 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네. 그러면 얘는 곱해서 2가 되는 자연수면 A가 1이고 B가 2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세수의 곱인 2C는 어떻게 돼? 3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그럼 C는 얼마야 자동으로? 20 쓴 거예요. 맞아? C는 자동으로 얼마? 3 이렇게 될 거. 그지? A, B가 3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A는 1이고 B는 3일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 A, B 곱해서 3C는 4 플러스 C지? 그럼 2C는 뭐니까? 4니까 C는 2인데 이거 성립해야 하네? 우리 전제 상황에서 성립하지 않죠? 그지? 고로 누가 되는 거? C의 가장 큰 수 C는 3일 수밖에 없다. 조건을 만족하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지.